현실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는 이 하이브리드에서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사실은 이것도 논하고 싶지 않은데 전기차를 다루면서 하이브리드를 조금은 깨물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갖지 마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 EV 진단사 시험에는 그렇게 썩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소차는요, 수소를 넣으면은 수소를 가지고 전기가 발생되는 퓨얼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에 백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돈이 무지하게 비싸요. 얘가 전기가 발생하는 걸 가지고 모터를 구동시켜서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동력이. 근데 언덕길 같은 데서 확 밟았을 때는 전기가 더 세게 나와야죠. 그럴 때만 고전압 배터리가 에너지를 추가로다가 공급시켜가지고 보조해줘요. 그래서 수소차는 배터리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 작아. 주력은 뭐냐? 퓨얼셀이 중요해.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모터가 발전기로 변해요. 모터가 발전기로 변하는 건 나중에 모터 때 알려드릴게요. 지남철이 있는 데다가 구리를 돌리면은 저절로 전기가 나와요. 발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 전기를 교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충전을 시켜요.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 같은 거 보면은 지하철이 출발할 때 소리가 나죠? 이건 인버터가 모터를 돌리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 그 플랫폼에 거의 다 가서 쓸 때는 하고 떨어지죠. 그 소리가 떨어지죠. 일본에서는 이걸 원래 도레미 인버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윙 소리가 바로 뭐냐? 이때는 발전기로 회생제동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내 차가 많이 꼴았다 안 꼴았다는 걸 알아내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지하철이 1호선이죠. 1호선 초창기 때는요, 이 소리가 컸어요. 여러분 전차 타보신 분 계세요? 난 전차를 타본 사람이에요. 동대문에 있으면서. 그때 전차 같은 거 타면 딸랑딸랑 하면서 윙윙윙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때는 반도체 성능이 좋지 않을 때여서 소리가 크고 요즘은 반도체 성능이 좋아서 소리가 작을 뿐이에요. 어쨌건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모터가 발전기로 되면서 에너지가 다시 충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생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식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전기차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충전을 시켜야 돼요. 퓨얼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완속 충전이건 급속 충전이건 충전을 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 배터리 충전된 걸 가지고 제어 장치가 인버터 같은 거를 구동해가지고 모터를 갖다가 구동시키고 얘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던가 탄력으로 가던가 내리막길을 거저 먹을 때는 모터가 발전기가 돼가지고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죠. 이것이 전기자동차예요.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되냐? 주력은 엔진이에요. 주로 엔진이 바퀴를 구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출발하거나 그럴 때는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추가적으로다가 서포트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보조 역할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주가 엔진이고 고전압 배터리는 보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기차는 이 배터리의 용량이 크고 전압도 높지만은 하이브리드는 주력이 엔진이기 때문에 얘가 보조 역할을 하므로 전압이 높지 않고 조금 낮고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써도 돼요. 그냥 출발할 때나 조금 도와주는 어시스트 정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다가 하이브리드도 HEV가 있고 PHEV가 있어요. 이 PHEV가 요즘 하이브리드의 대세예요. 요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베이클. 그래서 외부에서 플러그인 돼지 콧구멍에다가 220V를 꼽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시켜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 이 방식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시동을 걸 때는 우리 옛날에 내연기관에서는 스타팅 모터라는 게 있었죠. 스타팅 모터가 있고 알터네이터.
이게 이게 싹 다 하이브리드에서는 없어지고 HSG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하이브리드 스타팅 제너레이터의 약자예요. 얘가 배터리로부터 전기를 받아가지고 스타팅 모터 역할을 해야 돼. 그리고 시동이 부르릉 걸리면 그 다음엔 얘가 발전기가 되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해. 근데 얘를 돌리려면은 12V 배터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요즘 하이브리드는 40V, 100V도 안 되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앵커가 되어가지고. 왜 앵커가 되느냐? 용량이 작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쓰는 거야. 블랙박스를 쓰다 보니까 싸고 이상한 블랙박스를 쓰면 밤새 전기를 잡아먹어. 그건 고전압 배터리가 힘이 쪼그라드는 거야. 그럼 보조 배터리는 뭐 하냐고요? 보조 배터리는 글자 그러다가 옛날에는 이 보조 배터리 12V가 모든 전기를 다 줬잖아요. 하이브리드에서는 요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맛보기로다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중요한 일을 해요. 얘가 모든 전자장치 먹이가 됩니다. 밥을 주는 게 이 보조 배터리예요. 그거 나중에 제가 반도체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고전압 배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전압 배터리가 없으면은 시동 모터가 작동을 안 해버려. 그래서 점프 연결하는 일이 생겨. 점프 연결했다니까 보조 배터리 점프 연결해보자. 이건 1000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 고전압 배터리 쪽에서 점프 연결했는데 이게 100V, 40V를 쓰는 거야. 그럼 40V, 12V짜리 차 끌고 가서 점프 연결한다? 좀 바보가 되는 거지. 여기서 점프 연결해야지 보조 배터리에서 점프 연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컨셉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보죠. 기존의 내연기관은 엔진이 있었고요. 이번에 모든 컴퓨터에는 요거 점선으로 깜빡거리는 게 캔통신이에요. 통신. 컴퓨터끼는 전부 다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 자동차 컴퓨터에도 아날로그 디지털 입력되는 거 있고 센서 나버리는 게 있었죠. 이러한 것들로 다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스타팅 제너레이터라는 HSG가 스타팅 모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이브리드는 요게 필요해. 요게 있어야 엔진이 시동이 걸려. 근데 고전압 배터리가 있단 말이야. 이 고전압 배터리를 갖다가 컨트롤해 주는 것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는 것이 배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통신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모터를 구동해야 되다 보니까는 인버터라는 것이 또 필요해요. 이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에어컨 컴프레셔를 돌린다든가 실내 PTC를 따끈따끈하게 한다든가 한 에너지로다가 쓰죠. 여기서 비유하자면은 우리 내연기관에서 컴퓨터는 전기자동차에서 인버터 MCU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연기관의 점화장치 이런 것도 있지만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고요. 힘을 내는 엔진은 힘을 내는 모터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휘발유가 들어가든가 디젤이 들어가서 엔진이 돌아갔다면 지금은 에너지원이 배터리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책에는 일일이 다 쓰지 않았지만은 고장 비율과 매출을 갖다가 나눈다면은 기존의 엔진, 트랜스미션, 그리고 기타, 뭐 와이파니, 뭐 브레이크, 엔진 오일 나무랭이 이런 것들. 고장 비율은 기존의 엔진은 20%였고 기타가 80%였는데 고장나는 비율이요. 매출은 여기서 80%를 뽑아 먹어야 되고 여기서 20%를 뽑아 먹어야 돼요. 근데 전기자동차는요. 이게 없어졌잖아.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 이 전기자동차 이게 배터리 모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일반 전기는 역시 80% 전기차고 하이브리드고 일반 전장은 똑같이 지금대로 고장 날 거예요. 고장 빈도는 많지만 매출의 빈도는 얼마 안 돼요. 20%. 그러나
20%밖에 안 되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80%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이게 엔진 미션에서 배터리 모터로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이 배터리 모터의 성능을 진단하고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매출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육은 그만큼 교육 받았다, 안 받았다, 그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자식이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의 무게를 가진다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80%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 여기에서 80%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장도 별로 안 나네. 세상이 좋아져서. 부품도 몇 개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 80% 매출을 땡겨서 애들들 학교 보내고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대충 알아가지고 되겠어요? 고장은 이거보다 별로 안 나. 기존 내연기관보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80%의 돈을